스트리트 파이터? 아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MMORPG, 퀄리티, 제2의 나라. 그렇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언리얼 교과서 대표 저자이자 현재 전문 강의 그룹 아라 XR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많은 분이 저희 인생 유니티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는 인생 언리얼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 저자인 저를 포함해서 저자들은 넥슨,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게임하이, 그리고 YD 온라인과 같은 게임 회사에서 10년 이상의 게임 개발 경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입니다. 현재는 저자들 모두 아라 XR랩 소속으로 온오프라인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에 대한 수요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언리얼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들이 많지 않아서 업체들의 구인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강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서점에 있는 언리얼 엔진 관련 책들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만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던가 블루프린트만으로 개발한다던가 하는 형태입니다. 다소 왜곡되어 작성된 느낌이었고 C++ 블루프린트를 함께 다루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언급된 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 교환을 모두 만들고 학생들과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 파이프라인 구조를 교환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언리얼 교과서 책이 나왔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랜드로 치면 명품 브랜드라고. 개발자들에게 언리얼 엔진은 갖고 싶은 명품입니다. 하지만 명품을 모두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대다수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 세상에 나오면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유니티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언리얼 엔진도 이전보다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려는 전략을 취하면서 이제는 무료화 정책으로 일반 개발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게임으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서비스하는 글로벌 히트작 포트나이트가 있고, 국내에선 배틀그라운드, 리니지 W, 작년 출시된 제2의 나라 등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임들은 자체 엔진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게임을 제작하고 싶을 때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용 엔진이 시장에 나왔고, 대표적으로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이 최근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언리얼 엔진은 자신들의 게임을 제작할 때 실제로 활용한 게임 엔진인데 반해 유니티 엔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넣은 다음 대중의 반응을 보는 게 유니티 엔진이라면 자신들의 게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을 넣어둔 것이 언리얼 엔진입니다. 언리얼 엔진이 대표적인 게임 엔진으로 꼽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품의 이미지가 개발자들과 일반 게이머들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나온 게임은 사용자에게는 관심을, 그리고 개발자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정적인 장르에서 사용되던 어떤 CG 분야가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광고,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도 활용되곤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언리얼 엔진이 비용과 시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승리호, 고요의 바다, 스위트홈, 스타워즈 최신 시리즈 등이 언리얼 엔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건축, 국방, 의료, 교육, 시뮬레이션, 미디어 아트,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리얼 엔진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분야에 있다면 이제 언리얼 엔진의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력 2년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초부터 책의 마지막까지 다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한 2개 정도 제작해 본다면 충분히 실무에서 무리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 역시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의 흐름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알파, 베타로 버전별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저희는 주고 싶었고요. 또한 블루프린트와 C++를 적절히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서 다른 직군들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그런 경험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장 언리얼 엔진 알아보기에서는 프로젝트에 앞서 언리얼 엔진의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에디터 사용법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직군별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작업 프로세스는 그리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슈팅 게임 제작하기에서는 프로토타입, 알파 타입, 베타 타입 버전 형태로 진행되고 실제 프로젝트 제작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블루프린트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를 다시 언리얼 C++로 컨버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3장 TPS 게임 제작하기에서도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버전별 프로젝트 구현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중급 이상의 난이도 있는 설계 방법과 AI 활용, 애니메이션 처리, 리팩토링, UMG 같은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언리얼 그래픽스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그래픽 기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팅, 파티클 시스템, 시네마틱 연출을 위한 기법,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등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요소들을 넣어봤습니다. 책에 참여한 저자들은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아티스트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책의 구성도 콘텐츠 로직 구현 파트와 그래픽 파트로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네, 슈팅 게임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기초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슈팅 게임은 잘 아니까요. 이 주제로 코딩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언리얼 엔진에서의 프로젝트 제작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최적화되도록 저희는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TPS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인칭 환경에서 카메라 제어는 어떻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다루기 위한 기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룸에 있어 TPS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게임 및 빅게임 분야에서 취창업을 위해 언리얼 엔진의 학습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협회,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니티 개발자를 언리얼 개발자로 스킬업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유니티 개발자들이 흔히 따르는 개발 흐름으로 제작된 전작 인생 유니티 교과서와 같은 흐름으로 제작됐습니다. 덕분에 기존의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언리얼 엔진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저자들이 동영상 강좌를 찍어서 성한당 이러닝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독자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 인생 언리얼 유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습하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인생 언리얼 유니티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희 아라엑살랩 소속 저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뉴턴의 등속운동 공식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미래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에서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공식입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이죠. 즉,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되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목표 반드시 성취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작 이야기 복식책은 잘 알려진 동화부터 소설까지 10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시대의 복장,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를 명화와 사파로 정리했고 특징도 설명했으니 일러스트를 감상 후 복식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야기를 더욱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조네에 소속되어 필명 조네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유진입니다. 한 분의 공동 저자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저희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라우드 펀딩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적과 일러스트 작품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번에 원작 이야기 복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작 이야기 복식책은 인어공주, 라푼첼, 백설공주와 같이 잘 알려진 동화부터 제인 에어, 작은 아씨들, 위대한 개츠비 같은 소설까지 10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작 작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이야기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소개를 먼저 읽고 등장인물 일러스트를 감상한 후 당시 시대상의 머리 모양, 복식, 액세서리가 정리된 명화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구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동화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2차 창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디즈니식으로 풀어내어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원작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공주는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원작이 궁금해졌고 다양한 이야기의 원작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각색 없는 원작 그대로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등장인물이 현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거나 당시 시대적 배경에 반영되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당시 원작의 시대가 반영된 등장인물의 모습이 상상되어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원작의 판본 또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주거리를 다듬고 판본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등장인물을 묘사하여 일러스트를 그렸으며 해당 시대의 복식 정보를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작 작가에 대한 설명과 간략한 줄거리, 등장인물 소개를 읽고 원작의 이야기를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원작 각 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원작에 쓰인 인물의 외형 묘사 구절과 함께 깔끔히 묘사된 일러스트를 감상해보세요. 10가지 이야기의 시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읽어나갈수록 점차 변화하는 인물들의 복장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 원작의 시대에 그려진 명화와 사파를 참고하여 고증을 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저의 상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복식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분석하고 외형 구절 그대로 묘사한 일러스트가 특징입니다. 또한 참고한 외형 구절과 당시의 명화와 사파를 수록하여 독자분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주고 이야기를 더욱 재밌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을 통해 독자분들을 만나는 첫 번째 책이기에 저도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출간하면서 디자인, 레이아웃, 내용을 다듬고 컬러링 페이지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러스트와 함께 동화와 소설의 원작 이야기를 감상하고 복식에 대한 정보도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당시에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성격, 인물들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 인물이 이러한 옷을 입었다고 상상하니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독자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J 자동차 장투 결과는 망투 G IM ABC 절대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주호재 컨설턴트입니다. 원래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저희 주캐고요. 그리고 작가가 부캐였는데 지금은 작가가 주캐, 직장인이 부캐로 되는 전환 작업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2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는 제일 잘 된 책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새로운 책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공급망 관리 성공 전략입니다. 약 10년 전에 같은 주제의 책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제가 봐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책은 그 책에 대한 반성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분이라도 읽어보시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뭐 저는 그 용어 자체로 좀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도 말 자체로 좀 풀어보면 공급망이란 말과 관리라는 말을 더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공급망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 영어로 하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보통 줄여서 저희는 SCM이라고 더 많이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공급망이란 말과 관리라는 말을 각각 풀이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 공급망을 설명하기 전에 공급선이란 말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선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공급선이 너무 많아져서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해진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는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잘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과 관리라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공급망 관리의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는 목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형성된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의 연결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모든 일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정의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관리의 정의가 목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형성된 공급자부터 소유자까지의 연결 구조가 가지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잘 된다는 것은 공급망이 가진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내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최소한의 원가로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의 수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애플의 아이폰 공급망은 잘 관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급망 관리의 본질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물리적 공급망 자체를 구성하는 일과 그렇게 구성된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공급업체, 고객을 포함한 공급망을 잘 구성을 하고 그 공급망을 잘 다듬어서 최적화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행위가 한 번에 안 끝나는 데 있죠. 공급망 구성과 최적화의 방향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시 공급망 관리가 주목받는 이유도 코로나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부품, 노동력을 찾으면 되는 것이 지금은 팬데믹으로 불가능해졌고 이런 상황에 맞는 공급망과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19년 가을까지 아무도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죠.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빠르고 유연하게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기업의 활동 전체가 그리고 그 자체가 공급망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 이해하는 인재가 소중하겠죠. 그리고 지금 애플의 CEO 팀 쿡도 사실은 SCM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미디어에서 이 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이 사태도 대표적인 공급망 관리 문제였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수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망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마도 백신 공급망 문제일 겁니다. 화이자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영하 60도 미만에서 보관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였죠. 그때 아마 콜드체인이란 말이 뉴스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것도 백신의 공급망 문제 중 일부입니다. 지금부터 언급드릴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으셔야 될 분들일 텐데요. 가장 먼저 회사에서 공급망 관리를 처음 접하는 직장인이나 이미 공급망 관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도를 좀 더 높이시고 싶은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아시는 교수님들의 조언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SCM을 배우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학생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부분을 정리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책의 독자분들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특징 중 하나가 어려운 주제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책도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념편과 실전편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구성은 제가 쓴 바로 직전 책인 현장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번 책도 풀네임이 현장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공급망 관리 성공 전략입니다. 앞으로 현장 컨설턴트 시리즈를 좀 쭉 써볼 생각인데요.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컨설턴트이다 보니 실전에서 경험한 내용을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실전에 관련된 내용만 쓰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의 책밖에 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념편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풀고 실전편에서 현장 경험을 풀어내는 형태로 큰 얼개를 잡았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개념편에서는 공급망 관리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공급망 관리가 물리적 공급망의 구성과 만들어진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전편에서는 개념편에서 설명한 공급망 관리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다른 책을 읽으시는 분들보다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훨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급망 관리라는 것이 사실 워낙 방대하고 파편화된 개념입니다. 10년 전에 쓴 책은 제가 큰 고민 없이 파편화된 내용들을 서술을 그냥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내기가 좀 싫었고 그래서 이야기의 얼개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출간이 늦어졌습니다. 편집자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인터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공급망 관리가 궁금하긴 한데 공부해볼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